자, 여러분들 교재 124페이지 이제 토지 이동 파트로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찾으셨죠? 네. 자, 이 토지 이동 파트에 대해서 이제 중요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맨 앞에서 공부하셨던 이제 토지 표시 파트와 상당히 이제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 이동과 토지 표시 파트에서 합쳐서 한 7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에 토지 표시 파트와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일단 토지 이동의 그 의미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이죠.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거기 124페이지에 그 의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의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토지 이동 사유가 여러분들 127페이지 바로 보시면 돼요. 토지 이동 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네모 1번에서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 자, 양가로 1번에 의의를 한번 보시면요.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즉 바다를 매립을 했단 말입니다. 새로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 매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즉 미등록 토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등록이 안 돼 있는 토지가 한 60만 필지가량이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그걸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즉 토지 표시가 새로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신청 의무 한번 보세요. 신청 의무.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죠? 60일. 60일 이내 토지 이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신청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자, 이 60일은 토지 이동은요 원칙적으로 다 60일이에요. 그러니까 60일은 별로 신경 쓰실 게 없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이제 첨부 서류가 나오는데, 우리 다른 토지 이동은 첨부 서류가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 신규 등록만큼은 첨부 서류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토지 표시, 가령 바다를 매립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지적 공부가요. 항상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는데, 자, 지금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하도록 돼 있죠? 소유자가. 그럼 여러분이 지적 소관청이다. 법에서는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신규 등록하는 그 대상 토지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등기부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소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소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 시에는 그 첨부 서류가 뭐냐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 왼쪽에 표가 있잖아요. 첨부하는 서류에서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첨부하는 서류가 뭐냐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셔야 된다. 다른 토지 이동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규 등록만큼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기억 이제 예시들이에요. 그 기억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이제 법원의 판결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매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르면 그 공사를 준공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서. 공사를 준공한 자가, 따라서 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은 역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디귿 보시면요.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다. 자,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입니다. 근데 이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가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시는 분과 협의를 하셔야 돼요.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리얼 기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 시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다른 토지 이동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만큼은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 있을까요? 이미 지적소관청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다음에 나오는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적소관청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이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시험에 비교적 잘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를 보세요. 128페이지. 자, 그 양가로 4번의 정리 방법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등기 촉탁. 찾으셨나요? 예. 자,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으니까요. 원칙적으로는 등기 촉탁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등록만큼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유아시겠죠? 왜냐,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중요하다 그죠. 그럼 신규 등록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 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 신규 등록 신청하실 때. 그 다음 등기부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더라도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네모 2번 등록 전환입니다. 128페이지에 등록 전환. 자, 동그라미 1번에 의 보시면요. 의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의 등록 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대장 지적도 이제 개발된 토지다 그죠? 그럼 등록 전환은 왜 등록을 전환하는 겁니까? 개발 행위를 하니까요.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미개발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개발 행위를 하니까 등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로. 그럼 개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형질 변경이 있는 거예요.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는 것이고,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은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 전환에서는 핵심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29페이지에 거기 양가로 2번 대상 토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적어두세요. 원칙이라고. 원칙. 원칙적으로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등록을 전환시키는 이유는 개발 행위를 하니까 등록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개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이고,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라는. 자,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2번. 자, 이게 이제 예외예요. 예외.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수반한다. 지목도 변경된다 말이죠. 등록을 전환시키면 지목도 변경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러나 반드시 지목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외가 여러분들 교재 그 네모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등록 전환의 핵심입니다. 등록 전환이 시험에 나오면 거의 항상 예를 답지문으로 물어봅니다.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이 없이 등록이 전환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기역 보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령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 있어요. 그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대부분의 토지들이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로 다 등록이 돼 있어. 근데 얘만 하나 그냥 덩그러니 그냥 그대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계속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적도하고 임야도는요, 축척이 서로 달라요. 지적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큰 대축척입니다. 임야도는 소축척이고. 그럼 축척이 서로 다르다 보면 하나의 지번 부여적의 형상을 파악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으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개발 행위는 없더라도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지번부여. 그러니까 다 개발이 됐으니까 얘만 하나 개발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통일성 때문에.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통일성이라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제 니은을 보세요. 니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돼서나 형질 변경됐다라는 것은 개발 행위는 있다 말입니다. 그럼 개발 행위가 있으면 지목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내용 보시면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왜 할 수 없느냐? 법령의 제한 때문에 법에서 지목 변경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요. 그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럼 사실상 개발 행위는 있어요. 개발 행위는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축적인 임야도에 존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다만 개발 행위는 있더라도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변경하지 못하지만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그 대표적 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개발 행위는 있지만 사실상 형질 변경은 있으나 지목 변경은 법에서 못하도록 지목 변경을 막고 있어요. 그 대표적 법이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우십니다. 농지법, 산지관리법입니다. 농지법, 산지관리법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우리 농지나 산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허가를 득해야 그래야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디귿.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도 역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조그매지죠. 조그매지면 임야도는 원칙적으로 축척을 6,000분의 1의 축척을 쓰거든요. 토지가 조그매지면 임야도 도면에는 점밖에 안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이때는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목 변경은 없지만 개발 행위가 없으니까 지목 변경은 없지 않습니까? 예, 다만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자, 요 세 가지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대충은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그러면 암기까지 수반해 주셔야 돼요. 요 부분은 세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대부분의 토지의 대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 니은 사실상 형질 변경의 사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도시군 디귿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사도. 도 닦는 스님 생각하시고 도 닦는 스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는 예외적인 경우다. 대사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으시면요, 이거 물론 이해는 하시리라고 봐요. 이거 이해하셔도 암기 못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출제되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기까지 해두셔야 돼요. 대사도.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없지만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그 다음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되었으나 그럼 형질 변경됐으면 지목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다만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도 지목 변경은 없지만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취지고, 그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조그매진다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소축적인 임야도에 존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목 변경은 없지만 등록은 전환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대사도 세 가지. 자, 됐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기서 하실 거 없고 130페이지. 자, 네모 3번 분할입니다. 분할. 자, 거기 분할은 분할의 의의는 아시죠? 토지를 분할 나누는 겁니다. 쪼개는 걸 분할이라 하고 이 의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대상 토지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13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원칙이라고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예외라고요. 사실 교재에는 이제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중요하니까 그냥 이걸 먼저 이제 교재에 적어두는데, 사실 원칙과 예외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를 먼저 적어두는 게 논리적으로는 더 좋아요.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가 원칙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요, 나누고 싶으면 내 토지를 더 분할 쪼개고 싶으면 쪼개는 거고요. 쪼개고 싶지 않으면 안 쪼개시면 돼요. 분할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분할은 임의적 분할이 원칙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만 의무적으로 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 동그라미 1번에 나와요.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할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예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오죠.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분할 신청을 지적소관청에 하셔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앞에 지목에서 배웠었어요. 여러분,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을 과수원으로 설정한다, 그죠? 근데 과수원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럼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설정합니까? 대로. 그럼 지목을 대로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한 필지는 반드시 지목이 하나여야 하니까 지목을 집 지은 부분 대로 설정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분할하셔야 돼요. 그때는 분할하셔야 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그 부분에다 줄을 꺼 놓으시고 밑에다가 과수원에 집 지은 경우라고 적어 두시면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거예요. 과수원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집 지은 부분은 분할하셔서 별개로 지목을 대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다른 내용은 앞에서 우리 토지 표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 중복입니다. 넘어가세요. 132페이지에 네모 4번 합병. 자, 합병이라고 하는 건 뭐 역시 의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토지를 이제 말 그대로 합병, 합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수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것을 이제 합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합병은 시험에 출제되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합병의 원칙은 얘는 합병도 분할과 마찬가지로 임의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어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원칙은 임의적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합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합병은 어떤 경우에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셔야 되냐, 그건 일단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합병은 원칙은 임의적이다, 이 부분만 신경 쓰세요. 아까 분할도 원칙은 임의적이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의무적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의무적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의무적으로 분할해야 되냐? 분할은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과수원에 집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60일 이내 분할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합병은 이거 어떤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느냐? 일단 이거는 지금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칙은 임의적이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럼 합병에서는 이제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합병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합병이 시험에 나오면 거의 이걸 물어봐요. 합병의 요건. 자, 일단 토지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토지를 합치려면요, 한 필지가 되기 위한 그 요건 자체를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 조건이죠. 반드시. 그럼 한 필지의 성립 요건 6가지 기억하시죠? 소, 등, 축, 지지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되고, 축척이 동일해야 하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되고, 지목이 동일해야 하고요.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반드시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 6가지는. 여기다가 그럼 이것만 있으면 합병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얘가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요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있어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합병할 수 없어요. 그럼 뭐까지 있어야 되느냐면 권리관계 요건도 충족하셔야 됩니다. 권리관계 요건. 자, 그럼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소유권 등기, 용익권 설정 등기,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 3가지, 소유권 등기, 용익권 설정 등기,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 요 3가지 외우셔야 돼요. 소용창, 소유권 등기, 용익권 설정 등기,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 자, 우리 법의 규정에 따르면요, 이 권리가 등기되어 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해요. 우리 등기부에 이 권리가 등기되어 있으면 합병이 가능한데, 이거 이외에 권리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 3가지 등기 외에 다른 권리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소용창 3가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법은 규정만 두고 있고요.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 법 규정의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이야기냐. 가령 X라는 토지가 있고요. Y라는 토지가 있는데 둘 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다른 등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른 등기는 없어요. 둘 다 소유권 등기만 있어요. 근데 둘 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죠. 다만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만약 X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근데 Y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그때는 합병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건 당연히 전제입니다. 그럼 소유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다만 그 소유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X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Y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병할 수 있을까요? 안 되나요? 네, 이때도 돼요. 일단 법 규정을 바로 대입을 해보죠. 지상권 설정, 지상권은 용익권이에요, 아니에요? 용익권이다. 용익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합병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합병하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합병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합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 규정의 이유를, 자, 만약에 이제 X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Y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토지를 합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 되죠. 그죠?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중에 일부만 용익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부동산 중에 일부에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2층 전세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합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익권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X라는 토지에는 지역권 설정이라고 등기되어 있고요. 그다음 Y라는 토지에는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토지 합병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지역권은 용의권 아닙니까? 맞아요. 용의권 설정 등기. 용의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합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역시 이유를 한번 따져보죠. 법은 이렇게 규정만 두고 있지만 이유를 한번 따져보죠. 자, 여러분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토지는 승역지입니까? 요역지입니까? 승역지. 그래서 등기부만 보면 이게 승역지인지 요역지인지 알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승역지죠. 지역권 설정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승역지 이용 당하는 토지입니다. 요역지는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두 토지를 하나로 합친다.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중에 일부만 이용 당하네요. 승역지 이용 당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중에 일부만 이용 당합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따라서 합병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럼 만약에요. X라는 토지에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되어 있고요. Y라는 토지에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없습니다. 합병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합병 안 됩니다. 일단 보세요. 법 규정에 따르면 용의권 설정입니다. 요역지 지역권은 용의권 설정이 아니죠. 등기부에 이렇게 설정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법 규정에 따르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자, 이유를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이 토지는 승역지입니까? 요역지입니까? 요역지죠. 그러면 요역지예요. 자, 만약에 합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럼 이 부동산 중에 일부만 요역지가 돼버리네요. 그죠? 요역지는 민법에 따르면 불가분성, 반드시 그 부동산 전부여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따라서 이때는 합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법은 근데 이런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무조건 그냥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규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 아시겠죠? 네. 자, 만약에요. X라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Y라는 토지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병할 수 있을까요? 법 규정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때도 안 되죠.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합병 안 돼요. 자, 한번 따져보죠. 법은 그냥 이렇게 규정만 두고 있어요. 한번 따져보죠.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자, X라는 토지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Y라는 토지는 저당권이 설정 안 돼 있어요. 그럼 두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중에 일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네요. 부동산 중에 일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는 꼴이 돼버리죠. 부동산의 일부에 저당권, 담보물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합병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X 토지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Y 토지에도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이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걸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공동저당의 의미. 자, 가령 지금 이 소유자가 갑이고 Y 토지 소유자도 갑이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1억 원 빌리려고 하니까 은행이 야, X 토지만으로는 담보가 약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Y 토지도 다 담보로 제공해줘. 그러면 돈 1억 원, 즉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각이 다 저당이 설정이 된 거예요.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얘가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바람에 이 저당권 설정 등기 각각 X토지, Y토지 등기부를 봤더니 접수 번호마저도 같아요.
접수 번호마저도 같습니다. 한꺼번에 저당을 설정하는 바람에요. 등기부에 보니까 접수 번호마저도 한꺼번에 이제 설정을 하면 일괄 신청하거든요. 하나의 신청서로 한꺼번에 신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봤더니 접수 번호마저 똑같아. 이 접수 번호마저도 동일한 저당권, 공동저당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용어 아시겠죠? 예, 접수 번호마저도 동일한 이 저당권 설정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그럼 법에 따르면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되십니까? 예, 자, 합병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항상 이 부분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필지의 성립 요건, 소등축 지지지, 이 성립 요건 6가지는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권리관계 요건, 소용창, 소유권 등기 합병하는 데 지장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소유자는 동일해야 돼요. 예, 소유권 등기. 그 다음 용의권 설정 등기입니다. 용의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용의권 설정 등기 돼 있으면 합병하는 데는 지장 없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 못합니다. 다만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의 의미 아시겠죠?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저당을 설정하는 바람에 접수 번호마저도 동일한 그 공동저당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가령 하나의 채권 담보를 하기 위하여 X토지와 Y토지 두 필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게 공동저당이에요. 다만 접수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 경우에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접수번호가 다르면요, 그때는 한 필지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접수번호가 다르면 창설적 공동저당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둘 다 소유자는 갑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토지만 담보를 제공을 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 X라는 토지 부동산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Y라는 토지도 나중에 담보로 제공해줘. 돈을 더 빌리는 건 아니고요. 그 1억 원이라는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X라는 토지부터 저당 설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저당을 설정합니다. 그것도 공동저당이에요. 어쨌든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다만 그 지금 말하는 그 공동저당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처음부터 한꺼번에 설정한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추가적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에서 안 된대요. 창설적 공동저당의 경우만 합병할 수 있대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요 내용 소용창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합병에서 이제 그 나오는 이제 내용이 132페이지 양가로 3번에 이제 합병의 제한에서 지금 합병 요건 요 부분을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은 내용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칠판에 적은 내용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에) 이제 네모 5번 지목 변경. 자, 뭐 양가로 1번에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역시 지목 변경의 의의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기본 내용이죠.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 거기 양가로 이번에 이제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 찾으셨나요? 134페이지에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준공된 경우에 지목 변경. 이게 옆에다가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원칙이라고. 원칙. 이거 모르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지목 변경부터 하고 공사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공사 끝나야 지목 변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 변경 신청한다라는 거. 그게 1번이 원칙인데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적어주세요. 예외라고요. 3번이 예외입니다. 예외. 내용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자, 공사 준공 전에 그 부분 줄 꺼놓으시고,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예외다라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특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특례예요. 원칙적으로는 공사가 준공된 때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건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공사 준공 전이라도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자, 이거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 어떤 특정 일부에다가 만약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아파트를 짓는데 이제 그 필지 이제 새로 쫙 밀고 필지부터 새로 획정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가 되지 않습니까? 대. 그죠? 지목이 이제 대가 돼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짓는 땅이 현재는 뭐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막 엉망인 거예요. 막 목장용지부터 해서 엉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필지들이 많으면 어차피 그거 나중에 아파트 지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들 어차피 나중에 아파트 지을 거니까 한 필지로 되면 편하잖아요. 서류 작업하기도 편할 거 아닙니까? 한 필지로 돼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서로 지목이 다른데 한 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먼저 합병을 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제도의 취지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원칙이라고 해두시고요. 지목 변경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목 변경은 1번이 원칙. 원래는 공사가 준공된 때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인데 다만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특례, 공사 준공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지를 합병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는 공사 준공 전에.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 자, 여러분 지목이라고 하는 게 토지의 용도거든요. 그럼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지목 변경 대상이죠. 그죠? 근데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지목 변경 대상이라는 점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지목 변경 대상이고 건축물의 용도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럼 지목이 뭐죠? 창고 부지는 지목이 뭐죠? 창고 용지 아닙니까? 창고 용지인데 이 창고를 집으로 바꿔서 개조를 해서 건축물의 용도로 바꿨어요. 그럼 지목도 같이 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지목 변경 대상이라는 점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에 거기 양가로 4번에 이제 첨부 서류가 나오고요. 첨부 서류.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일단 거기까지 끊으세요. 요거 하나.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전답과수원은 우리 농지법상의 농지입니다. 즉 농지 상호간에 다시 이야기하면 농지 상호간에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즉 형질 변경 위 서류가 뭐냐면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의 첨부 서류가 뭐냐면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아까 지목 변경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지목 변경 신청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 신청할 때는 당연히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목 변경에서는 중요해요. 동그라미 3번. 자, 지목을 변경하실 때는
지목 변경하실 때는 원칙적으로 언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준공되었을 때.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따라서 지목 변경 신청하실 때는 당연히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전용 허가 받았다. 그럼 그때는 서류 제출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전답과수원, 농지법상의 농지입니다. 농지 상호간에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도 역시 형제변경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제 역시 법은 규정만 두고 있고 이유는 설명 안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답과수원, 농지법상의 농지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밭농사하면 지목이 전이잖아요. 밭농사 하다가 농사 좀 잘 안 돼요. 이번에 지금 고추 농사를 하는데 고추가 보니까 별로 시세도 안 좋고 지금 농사가 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무 심어요. 감나무 심습니다. 내지는 복숭아 나무 심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지목이 뭐예요? 과수원이죠. 그럼 지목이 과수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특별히 뭐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습니까? 없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농지 상호간에는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첫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뭔가 지금 지금 농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산지라든지 이런 거 전용하시려면 미리 허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허가 받을 때 이미 서류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허가 받을 때 중요한 서류들 이미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이미 했으니까 가벼운 건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1번의 의미 뭔지 아시겠죠? 네. 자, 됐어요. 다른 내용은 더 보실 거 없고 136페이지 네모 6번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자, 1번 의 동그라미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바다가 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하지 않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이제 등록 말소라고 하죠. 그 다음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양가로 2번 신청 동그라미 1번 통지. 자, 내용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라고 지적소관청한테 신청을 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통지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하라고 나한테 등록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럼 그 해당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다가 된 거 인정하기 싫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혼자서 언젠가는 육지로 될 거야. 이건 일시적일 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됐다 아니다라는 그 판단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에서.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신청 의무. 토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부분. 다른 건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은 전부 다 60일이에요. 신청 의무 기간 60일입니다. 얘만 90일이에요. 90일. 30일간 슬퍼할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법은 특별히 이유는 설명 안 하지만 90일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땐 그게 확실합니다. 슬퍼할 시간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90일이라는 이제 시간을 주는 겁니다.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예. 화는 내지 마시고요. 예. 뭐 선생님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을 이제 하신 내용이 우리 사실 그래요. 소유자가 우리 지적은요. 지금 소유자가 신청 의무 두고 있죠. 기간 다 며칠이었어요? 60일.
얘만 지금 90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말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은 직권주의입니다. 직권주의니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직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령 뭐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 내지는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신청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느냐? 안 해요. 제재 부과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에 따른 제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이런 거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의무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유자에게 신청해야 한다라는 의무는 두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만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거짓으로 신청한 자 있죠?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청한 자, 이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이건 범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작위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그거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데 거짓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건 우리 형법에 따르면요, 위기에 의한 공무방해죄입니다. 범죄예요. 그래서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의무는 있다. 60일 이내에 의무 있다. 소유자 신청 의무 있다. 그 다음 단 지금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이내에 신청 의무 있다. 그건 시험에 나와요. 자, 됐어요. 신청 의무 90일.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정리 방법을 한번 보세요. 정리 방법. 동그라미 3번. 양가로 13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그 부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면 원래 정리 결과 누구에게 통지해 주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나면 정리 결과 누구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인데 지금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소유자 외에 통지해 주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정리 결과 통지, 잘 보세요.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 정리 결과를. 이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는 이유는 이제 토지가 바다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지적소관청 관할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 있는 그 공유수면관리청 관할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관할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소유자, 원래 소유자에게는 통지해 주는 거예요. 통지해 주지만 한 군데 더 있다라는 겁니다. 공유수면관리청에도 통지한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